잘 가야 되는데 거기다 기름칠 쫙 해주면 더 잘 가겠죠? 왜 정책이 좋은 게 안 나와? 잘못된 얘기죠.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30년에 3기 신도시 나오면 매력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을 딱딱 찍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떤 도시들이 성장할까? 어떤 도시들이 쇠퇴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정책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그 얘기 하시거든요. 2023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잠깐 일시적으로 훅 뛰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잘못된 얘기죠.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됐냐?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파크포레온 뭐 누구는 겁내서 심리적으로 움츠려 있는 사람은 청약 당첨됐어도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때다 하고 줍줍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물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없이 할 수 있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냈어요. 그건 뭡니까?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항상 정책이 뭐 완화책을 핀다고 해서 갑자기 안 되는 시장이 확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또 시장이 막 너무나 막 뜨거운데 거기다 강한 규제책을 막 피면 또 시장이 규제가 되나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뭐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시점 2005년도인가에는 잠깐 시장이 긴장해서 딱 눌려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018년 9.13 대책이었죠. 그 강력한 정책이 딱 나오고 나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까지 잠깐 멈췄었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냥 억지로 눌러놓는 거예요. 결국 시장 흐름은 그게 아닌데 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저효과로 더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시장이 급등한 느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방향은 정책은 결정해주지 못합니다. 정책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09년, 2010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굉장히 잘못했던 게 냉온탕을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시장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워. 대외적인 뭐 변수들이 계속 터지고 그리스 문제 터지고 막 뭐 그 대외적인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에 뭐 유럽에서랑 계속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다 놀라운 상태인데 조금 시장 회복하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또 규제를 강화했다가 또 다시 폈다가 이렇게 계속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시장 힘 자체가 약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안 좋았던 것인데 이 시장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가 시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막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핵심은 큰 흐름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 거기에다가 이게 얹어져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잘 가야 되는데 거기다 기름칠 쫙 해주면 더 잘 가겠죠? 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가지 않도록 하면 안 가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시장에는 좋은 모습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정책적인 부분이 마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그건 제가 볼 땐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왜 정책이 좋은 게 안 나와? 라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 시장은 본연의 그 가격의 어떤 관계 속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세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자기의 흐름을 계속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씩 기름칠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고 좀 껄껄껄껄 하면서 갈 수 있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총선 전에 부동산 시장 정책은 강한 규제나 완화 이거 막 팍팍팍 해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제 완화책을 펴겠다고 되게 대범하게 말씀하셨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칫하면은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적인 호재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심리에 영향 미칠 수 있죠. 심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될 것들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와준다면은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교통에 대한 호재들
잘 지지부진한 것들을 해결해주겠다 하긴 할 건데 좀 더 당겨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좀 눈에 보인다 이러면은 확실히 분위기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GTS도 지금 착공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 노후도로 어떤 기간으로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가 아니라 그 노후도로만 보아야 된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재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어쨌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코멘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모기지는 시장의 강한 윤활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생아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뭐냐면 신생아 아기가 있는 그 어떤 가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풀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도요, 뭐 신생아 특례가 아니더라도 뭐 이자녀에게도 이제 청약의 기회를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 불편하지? 요거 내가 좀 치워줄게. 여기 가는데 요거 구덩이 좀 불편해지? 얘가 뚜껑 덮어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이슈, 다양한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면서 다양한 공급 정책들,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근데 높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하반기에는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 활성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되면은 연동되는 게 뭐 재건축가 아니라 재개발들도 지금 재개발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재건축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계동이라든가 좀 관심이 높았던 지역들도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기운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떤 규제가 강할 때 비규제 틈새를 노려서 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조금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기존 어떤 혜택들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파트도 소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뭐 지방도시의 미분양들도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아니더라도 126%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낼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쭉 마무리까지 그냥 끝내고 여러분 얘기 나눌게요. 유효한 투자 전략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신축 분양권 뭐 여전히 유효하고 준신축 플러스 준신축까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구축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제재 그리고 투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요.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4년이 아니라 2025, 6, 7, 8, 뭐 30년에 그 3기 신도시 나오면 매력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예요. 계속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들 메인만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곳들 조금 인기 없었던 곳들도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제 초기 재개발, 뭐 빌라 이런 것들도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똘똘한 구축. 입지 좋은 구축 좋다고 생각해요. 중대형 장기적으로 굿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대형 평수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초대형은
10평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평, 70평은 솔직히 저는 조금, 왜냐면 수요가 많이 유입이 안 되면은 그만큼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뒤늦게 신고가 찍는 곳들 보면 다 되게 큰 평수죠. 근데 강남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아닌 지역들은 사실은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딱딱 찍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한 5건, 6건이 아니라 10몇 건씩 막 찍히면서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겨우 한 건 거래되고 또 한두 달 있다 또 한 건 거래도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너무 초대형은 좀 저는 아니다.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근데 중대형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이제 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말이에요. 다 중층 재건축 아니면 이제 재개발하는 곳들인데 대형 평수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형이 점점점 희소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 평수 그러니까 최소한 뭐 30평대 이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그 희소성 면에서도 좋고 좀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거에 대한 질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평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평수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소형 평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호흡을 길게 두고 본다면 대형, 그리고 호흡을 길게 두고 본다면 입지적인 가치가 높은 주축이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것이다. 어떤 단기 한 2, 3년 안에서 뭔가를 결정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좀 큰 흐름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비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는 한숨 돌릴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씩은 이제 풀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가능성 염두에 둘 것.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계시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터지면 당황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안 당황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2024년의 전망이었지만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6년, 그리고 2030년 지나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3기 신도시 좋을까? 정말 좋을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해야 되고요. 앞으로 어떤 도시들이 성장할까? 어떤 도시들이 쇠퇴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냥 눈앞에 이게 얼마가 올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훨씬 더 시장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도 좀 낮아지실 거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움직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